좋아요. 마인크래프트용 톡소닉 모드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포즈용 모드로 현재 1.2.1 버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게 다예요. 이 모드를 얻으려면 톡소닉을 검색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5만 명의 사용자가 있어요. 이 모드는 미스터 프로스티 데브가 만들었는데 그는 매우 흥미로운 모드들을 만드는 개발자이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톡소닉입니다. 이것은 갑옷, 도구, 무기, 모험과 RPG 모드로 허브, 화학 물질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모드 로더를 클릭하고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니오포즈만 있어요. 그리고 버전은 현재 1.21.1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드는 올해 내내 업데이트되어 왔어요. 알겠죠? 이제 3개의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이 파일을 윈도우 플러를 누르고 앱 데이터를 입력한 후 roaming.minecraft로 가서 mods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이 모드는 의존성이 없어요. 알겠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모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를 시작해 볼까요? 뭐 하고 있어요? 좋아요. 톡소닉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의 첫 번째 필수 아이템은 절구와 공이에요. 이건 돌 5개와 막대기 하나로 만들어요. 이 블록은 독성 재료를 섞는 주요 작업대 역할을 해요. 유틸리티로 가보면 레드스톤 절구도 만들 수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어서 아이템을 안에 넣기만 하면 돼요. 우클릭하면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뼈가루, 썩은 살 또는 독성 원소와 독성 물질로 만드는 독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뼈가루. 이제 썩은 살과 감자를 가져와요. 알겠죠? 이 재료들을 넣을 건데 순서가 중요한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서 수동으로 섞으면 물약 반죽이 완성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톡소니로 독성 식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톡소니는 여러 생물 군계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독성 식물들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정글에서 나타나는 올셀롯 민트입니다. 그리고 나이트 쉐이드가 있는데 여기 이것이죠. 어두운 숲에서 자랍니다. 물동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있고 늪지대에서 자랍니다. 달빛 햄록도 있는데 이것도 늪지대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콜드 스냅 또는 위틀 스냅이 있습니다. 아, 콜드 스냅 저기 있네요. 추운 숲과 툰드라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블러드루츠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엔 없네요. 맞아요. 블러드루츠는 네더의 진홍 숲에서 나타납니다. 더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면 위틀 스냅 씨앗이요. 태양 흑점도 있고 스노우 민트도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계 곳곳을 탐험하며 찾아봐야 합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알려주죠. 만약 선스팟이라 부른다면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또는 스노우 민트라 불린다면 도대체 어디서 스노우 민트를 찾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꽃들을 찾아서 수집해야 할 거예요. 주변을 탐색하면서 말이죠.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는 이건 호수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 꽃들은 꽤 희귀한 것 같아요. 일반 잔디밭에서는 수확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봐요. 여기 이것들이 모드의 꽃들이죠. 여기서 와일드 콜드 스냅을 발견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찾고 조사하고 시간을 들이는 문제예요. 시간 탐험하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게 전부죠.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의 톡소니 모드에서는 독성꽃이나 식물을 직접 심을 수 없어요. 이 씨앗을 직접 심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독페이스트를 먼저 바르고 나서야 씨앗을 문제없이 심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갈아 놓은 흙 블록에 독페이스트를 사용하면 식물 성장 준비가 되고 이 과정 없이는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알겠죠? 참고로 이런 토양은 주변 땅, 즉 잔디를 흙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해볼게요. 슬래시 명령어를 사용해 볼게요. 랜덤 픽스피드 1000. 네, 저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흙으로 바뀌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어떻게 독이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독 효과가 있는 생물을 메스로 죽이면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메스가 직접 독 효과를 주는지 아니면 동물에게 적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구리 1개와 철조각 2개로 메스를 만들고 네더라이트
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게 어떤 몹들이 특별한 아이템을 드롭할까요? 예를 들어 늑대요. 알겠죠? 늑대는 이런 식물 위에 서면 독에 걸릴 수 있어요.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작동해요. 보세요. 저기 독 효과가 있어요. 독 효과가 있을 때 죽이면 독 이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징어는 독주머니를 드롭해요. 알겠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템이에요. 라마는 독성침을 드롭할 거예요. 슬라임이 산성 슬라임 볼을 줄 거예요. 독에 걸리거나 늪에 빠진 몹은 늪별을 줄 수도 있어. 보그드가 뭐야? 이거야. 효과가 있으면 봐, 바로 주네. 굳이 효과가 있을 필요도 없어. 늑대도 바로 주는지 확인해 볼게. 이 무기로만 죽이면 되는 건지. 자, 투쿠, 바로 줄 거지? 그런 것 같진 않네. 한 번 더. 아닌 것 같아. 독이 있어야 해? 아니면 안 돼? 자, 독에 걸려봐. 신경도 안 쓰네. 저기 봐. 독에 걸리니까 주네. 그럼 어떻게 독을 발라? 게임 내 아이템이나 방법이 있겠지? 베놈 클랩, 이건 100% 독을 줘. 베놈 투스, 곧 보여줄게. 자, 투쿠, 이제 독이 있어. 베놈 클랩으로 독을 발라낼 수 있고, 아니면 식물로도 가능해. 모백에 다가가서 따라오게 하고 독을 발라. 알겠지? 그게 다야. 정말 간단해. 좋아요. 형, 어떻게 톡슨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오일을 만들 수 있나요? 톡슨에서 오일을 만들려면 먼저 클레이 오일 팟을 만들어야 해요. 이건 점토공과 모르타르와 페슬로 만든 독페이스트를 섞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캠프파이어나 화로에서 굽고 나면 비노일 팟을 얻을 수 있어요. 비노일 팟이 있으면 유틸리티 메뉴에서 모르타르와 패스를 이용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일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빛나는 오일팟을 만들려면 벌집과 발광 오징어 먹물이 필요해요. 여기로 와서 벌집과 발광 오징어 먹물을 준비해요. 이제 이 두 재료를 넣고 섞기 시작하면 돼요. 알겠죠? 투쿠, 투쿠.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 아이템을 담으려면 빈 오일팟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클릭하면 빛나는 오일팟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타르와 페스란에 있는 모든 오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거죠. 그럼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기에 담아요. 죄송해요. 한쪽에 무기를 들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쪽에 오일을 들고 예를 들어 여기서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벤돌리어를 사용해 던질 수도 있어요. 즉,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면 보시다시피 문제없이 발사할 수 있고 가연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그렇죠? 그 효과는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어떻게 톡소니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독성 페이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독성 페이스트는 독성 반죽에서 나오는데 이를 위해 구리 도가니가 필요합니다. 구리 도가니는 보시다시피 구리 4개, 철 2개, 숯 1개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구리 도가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여기에 독반죽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 독반죽을 가져와서 넣으면 아래쪽에 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래에 어떤 연료든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독반죽이 이 과정을 거치면 독성 페이스트로 변합니다. 구리도가니는 또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레드스톤 혼합물을 레드스톤 용액으로 친화성 혼합물을 미지의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독성 페이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구리도가니를 놓고 석탄을 넣으면 석탄이 자동으로 소모되지는 않아요. 알겠죠?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톡소니를 사용한 마인크래프트에서 독성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독성 게이지를 소개할게요. 알겠죠? 구리죽에 2개의 독페이스트 그리고 레드스톤 가루로 만듭니다. 초록색 바는 현재 몸속 독소인데 아마 여기 있는 이것이 100 중 0이라고 표시되고 보라색 바도 있어요. 아니 미안해요. 여기 있는 건데 독소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독소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라색 바는 내가 가진 최대 허용 범위예요. 보시다시피 제 내성은 꽤 안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빨간 해골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이 해골인데
지금은 빨갛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독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나타내요. 알겠죠? 이 모든 정보는 독성 게이지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알겠죠? 이건 이론상 장착하는 부적이에요. 알겠죠? 자,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네요. 만약 우리가 허용 범위를 넘으면, 알겠죠? 즉 초록색 바가 보라색 바를 넘으면 금사과나 재생 물약으로만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효과가 생겨요. 하나하나 재생 물약이요. 초록색 바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려고 금사과를 먹어볼게요. 하지만 이미 최소치인 것 같네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해요. 좋아요. 톡소니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떻게 동네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은 식물들을 먹으면 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독에 중독되지만 내성이 증가합니다. 이제 몇 개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자, 내성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천천히 독 내성을 키울 수 있어요. 알겠죠? 항상 옆에 황금 사과를 두는 것을 추천해요. 알겠죠? 체력이 너무 낮아지거나 과다 복용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진행했을 때는 독성 반죽을 가져와서 절구와 공기에 이 독성 혼합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독성 혼합물은 지금 먹으면 아마 치명적일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과를 드세요. 알겠죠? 지금은 꽃들, 예를 들어 오셀롯 민트를 먹으면서 진행해야 해요. 알겠죠? 좋은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어느 정도가 좋은 레벨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조심해야 해요. 알겠죠? 지금 제가 겪는 효과는 독, 즉 중독인데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없애볼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참고 오셀롯 민트를 천천히 먹어야 해요. 알겠죠? 저처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모든 수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중간쯤 되면 독성 혼합물을 마셔도 바가 가득 차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최대치에 도달하면 그냥 최대치에 도달한 거고 끝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많은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거예요. 오셀롯 민트로 문제없이 수치를 올릴 수 있어요. 이제 데이터를 봅시다. 돌연변이는 없지만 이미 독에 대해 최대한 면역이 생겼어요. 알겠죠? 이렇게 독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 알렌빛과 독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기본적으로 전체 과정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독소통을 위해선 유리와 석영으로 만든 유리 바이알이 필요해. 그 다음 독소통을 만드는데 구리주개 6개와 독성 페이스트 2개가 필요해. 독성 페이스트는 이렇게 만들어. 알겠지? 그리고 알렌빅 베이스가 필요한데 독소통과 구리 5개, 철 1개로 만들어. 그래서 간단해. 이것들을 섞어서 조합하면 알렌빅이 완성돼. 이제 알렌빅 안에서 우클릭하면 보다시피 작동 방식을 볼 수 있어. 가루가 필요해? 알겠지? 그래서 부수지 않고 넣을 거야. 고마워. 우클릭으로 넣으면 돼. 독소를 만들려면 물 바이알로 만든 독소 조제법이 필요해. 기본적으로 물, 독성 페이스트, 네더 사마귀를 넣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넣으면 독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독성. 이름이 뭐였지? 독성 공식. 이걸 놓고 빈 유리병을 가져와서 넣으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뭘까요? 이 독소는 모드에서 가장 강력한 독이에요. 알겠죠? 이 독으로 우리는 내성을 가장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최대 내성이 있고 식물 재배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알겠죠? 또한 증류기는 친화력 용액을 조금 해제해 줍니다. 알겠죠? 독성 가죽, 빈독 항아리. 아, 결국 죽었네요. 이런. 게다가 인벤토리 유지 기능도 없고요. 그럼 예를 들어 친화력 용액을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여기 독소가 만들어졌네요. 이걸 넣고 여기에 레드스톤 용액 그리고 아무 식물이나 넣으면 돼요. 알겠죠? 친화력 용액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방금 제작한 독소가 있습니다. 보셨죠? 우선 레드스톤 용액 만드는 법을 보여드려야겠네요. 구리 도가니에서 레드스톤 혼합물로 만들고 그 혼합물은 레드스톤과 물병으로 만듭니다. 아니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친화력 용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자를 가져와서 친화력 용액을 넣고 복제할게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 없어서요. 여기 있네요. 이제 이걸 장비에서 확인해 볼게요. 왠지 독에 걸렸네요. 친화력 용액은 구리 바늘과 함께 사용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친화력 용액이 있습니다. 이걸 죽어가는 개체들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개체들은 돋보기로 볼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풀, 블록, 시체, 흙 등을 보여줍니다.
좋아요. 이제 각각의 친화력 용액을 소 같은데 시험해 봐야 해요. 알겠죠? 그럼 소를 놓고 돋보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확대경으로 보자. 뭔가 말해주는지 보자. 뭔가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네. 이런, 정말. 이론적으로는 넣어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경우엔 죽었고 각 효과를 하나씩 시도해 봐야 하는데 지금은 비어 있죠? 맞아요. 지금은 비어 있어서 넣을 수 없어요. 우클릭하니 이제 가득 찼어요. 목표가 주사할 만큼 약하지 않다고 하네요. 좋아. 다시 시도해 보자. 충분히 약하지 않아. 약화시켜야 해. 넣어보면 밤그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좋아. 이걸 바탕으로 돌연변이, 유발 물질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어떻게 마인크래프트에서 톡슨으로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톡슨과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돌연변이가 직접 제작되지 않고 특정 혼합물과 독성 성분을 사용해 독성 수준을 올바르게 극복하면 플레이어가 돌연변이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되는 돌연변이 유형은 돌연변이 과정에서 사용한 독성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독성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즉 독성 게이지를 갖추는 거예요. 알겠죠? 초록색 바와 독소, 그리고 보라색 내성바를 관리하세요. 초록색 바가 다른 바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알겠죠? 즉 과다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적절한 레벨의 혼합물을 만들어요. 알겠죠? 식물을 먹거나 독 페이스트와 한두 가지 독성 재료로 독 혼합물을 만들어요. 이렇게 독성 수치를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최대 농도는 독소일 거야. 알겠지? 계속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 아, 더 개선할 수 있구나. 크리에이티브 모드인데도 죽었어. 알겠어. 아, 봐봐. 이것 좀 봐. 불 속에 있으면 피해를 덜 받는데 더 높게 올릴 수 있네. 와, 이건 정말 예상 못했어. 여기 300 중에 137이라고 써 있어. 지금은? 할인해. 내려갈 수 있을까? 골든. 기본적으로 독소를 섭취해야 해. 알겠지? 이렇게 제작하는데 이미 만드는 법은 보여줬어. 이제 우리는 돌연변이 상태에 들어가게 돼. 알겠지? 지금 우리가 지옥 돌연변이 상태에 있는 거야. 돌연변이 물질은 혼합물 자체가 아니라 사용된 독성 재료에 따라 달라져. 알겠지? 예를 들어 독소에는 뭐가 들어가? 네더와트와 독성 페이스트. 맞지? 그래서 돌연변이 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알겠지? 먼저 괴사돌연변이, 야수돌연변이, 수생돌연변이, 지옥돌연변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게 그것 같아요. 인화성, 지옥돌연변이죠. 할로우 돌연변이와 영혼 돌연변이도 있어요. 각 돌연변이는 세 단계가 있고 더 강력한 혼합물로 과정을 반복하면 해금돼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 낮은 레벨 돌연변이가 부족해져서 더 강한 혼합물이 필요해요. 아, 보세요. 독소를 먹어야 하고 그러면 죽겠죠? 아, 이제 다른 돌연변이를 받았어요. 제가 어떤 존재를 때리면 그 존재가 약간의 속도를 얻는 야수 돌연변이에요. 조금 올랐네요. 물론 독과 황금 사과를 번갈아 먹으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효과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이 야수 돌연변이를 레벨업하는 거예요. 알겠죠? 독소를 가지고 순수 혼합물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독소 자체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저기 레벨이 있네요. 예를 들어 계속 소비하면 이제 레벨 2가 됐어요. 알겠죠? 퓨어 블렌드에 더 많은 레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하지만 거기서 2단계를 얻었어요. 이제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찾아야 할 거예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독성 모드로 식물 친화력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의 독성 모드는 친화력 시스템을 통해 독성 식물을 진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죠? 친화력 솔루션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해요. 알겠죠? 식물을 심는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친화력을 적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친화력을 사용하면 작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식물과 관련 과정이 모두 망가집니다. 다음 변형들은 실제로 모드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 식물이 나이트 쉐이드라고 생각해요. 맞죠? 맞습니다. 자, 나이트 쉐이드 씨앗과 열 물질을 가져옵시다. 알겠죠? 심고 나서 식물이 변한 것 같네요. 이 아이템을 접목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넣고 이제 자라길 기다리거나 뼈가루를 뿌리면 됩니다. 지금 할 일이죠. 또 한 가지 요소, 본소가 있어요. 좋아요. 그럼 뼈가루를 거기에 넣으면 이론적으로 태양 흑점이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봐, 여기 나이트 쉐이드와 불, 선스폿이 있어요.
콜드 스냅과 물, 와일드 스냅, 물과 식물, 물라이트, 블러드루츠의 눈, 워프루, 그리고 오셀롯은 죽음을 의미해 스노우민트,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재료와 친화도를 찾기 어렵다면 다른 것들과 합칠 수 있어요. 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친화력 융합 혼합물을 만들어요. 이걸로 미지의 물질을 만들고 확대경으로 보면 물질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어쨌든 식물이 나오지 않지만 이미 봤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걸 시도해 볼게요. 다른 식물, 예를 들어 오셀롯 민트가 효과 있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오셀롯 민트에 부패 물질을 넣어야 해요. 그래서 오셀롯 민트 시간이 없어. 너무 빨리 가네요. 잠깐만요. 투쿠 알겠죠? 이제 자라면 왼쪽 것이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진화하려면 물체의 친화도를 완전히 알아야 해요. 알겠죠? 식물의 친화력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아마도 돋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셀롯 민트 이건 버려야겠네요. 기름은 아무것도 없고요. 돋보기요. 씨앗을 심을 때 정확한 물체를 적용하고 유효한 친화도 하나만 사용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식물을 진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왜 제게 적용이 안 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창작 모드에서 물질을 얻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알려줄 수 있는지 볼게요. 좋아, 이제 갑옷과 무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 알겠지? 톡소니에? 톡소니 모드에서는 독소, 오일 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갑옷, 무기, 특수 장비가 추가돼.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 바닐라 장비를 직접 대체하는 건 아니고 더 전술적이고 효과에 집중된 이점을 제공해. 특히 독과 관련해서. 알겠지? 그럼 먼저 여러 종류의 갑옷이 있어. 알겠지? 바로 여기 있는 역병의사 슈트야. 알겠지? 보다시피 꽤 괜찮아 보이네. 거의 가죽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해. 알겠지? 독성 가죽으로 만들어지는데 제작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아. 알겠지? 기본적으로 이 갑옷은 주요 능력이 부정적 효과 감소예요. 더 많은 부품을 장착할수록 느림, 실명 같은 효과 지속 시간이 줄어들죠. 그리고 헌터 아머 키트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헌터도 있어요. 알겠죠? 일반 버전으로 만들어 봅시다. 툭툭툭. 알겠죠? 여기 있네요. 철가 보시고 기본적으로 주요 능력은 부정적 효과 감소예요. 알겠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에게 적용된 부정적 효과를 약간 줄이고 나중에 업그레이드의 기반이 돼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헌터 키트도 있죠. 알겠죠? 우리가 본 이게 훨씬 더 프로 버전이에요. 알겠죠? 어쌔신 크리드처럼 보이고 완전 다이아몬드급이에요. 알겠죠? 제작 기능이 없다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장이 테이블은 프로페셔널 헌터 코트를 사용해서 아무거나 아니요 죄송해요. 그건 스킨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이미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버전은 더 내구성이 좋고 오래 가며 원래 세트보다 부정적 효과가 2배나 줄어요. 또한 플래그 브링거 슈트도 있어요. 알겠죠? 제가 계속 입고 다녔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이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연금술사 대장간이 있어요. 여기 이게 있죠. 알겠죠? 이건 연금술사 대장간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꽤 복잡하고 보시다시피 꽤 복잡한 제작법이에요. 그리고 특정 친화력 용액을 사용해요. 알겠죠? 보셨듯이 제작에는 부패, 바람, 달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알겠죠? 네, 찾았어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친화력들이에요. 이 방어구는 플레이어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거의 완전히 제거해서 독성 빌드 등에 이상적이에요. 알겠죠? 방어구 측면에서는 거의 풀 다이아몬드급이에요. 그리고 사이클릭 보우 같은 다양한 무기도 있어요. 알겠죠? 사이클릭 보우는 기본적으로 3개의 탄환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석궁 종류예요. 알겠죠? 개별 발사는 약하지만 연사 속도가 높아요. 그리고 볼트도 있어요. 알겠죠? 볼트는 다양한 화살 종류인데 보시다시피 알겠죠? 그것은 우리가 얻는 친화력이나 더 정확히는 오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 빛나는 것은 오일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으로는 플린트가 있어요. 플린트록은 여기 있는 이 무기예요. 알겠죠? 이것도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장전해서 발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화기이고 고대은 등으로 사용해요. 알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은과 플린트록 부품인데 아마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레일도 있어요. 물리적 무기죠. 알겠죠? 공을 던지면 15의 데미지를 주니까 강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연금술 무기는 마법의 검이 되는 거죠. 알겠죠? 타격할 때 독을 바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와, 보자. 그리고 아니네요. 이건 마녀의 검이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 클릭 기능이 있네요. 알겠죠? 그리고 이 검은 사용자의 독성 수준에 따라 위력이 달라져요. 조금 더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우클릭하면 독소를 방출해 빠른 처치와 특수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역병도 있는데 이건 이미 보여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오일만 뿌리는 거고 여기 다 있네요.